그러면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추구미인데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하병진 명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구미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23기 기획본부 기획팀장 하병진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추구미를 주제로 좀 간단하게 준비해봤으니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는 분 있을까요? 바로 콜로세움에 있는 검투사인데요. 제가 이 콜로세움의 검투사라는 그런 이미지를 몇 년 전부터 저 스스로한테 내면화시켜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추구미를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이 그림을 좀 설명해보자면 관중과 이 검투사를 좀 대비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관중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경기를 보면서 뭐 환호하거나 비난하거나 보다 더 좀 수동적인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검투사라는 사람은 이제 리스크를 지죠. 본인의 목숨을 걸고 매경기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투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단순히 뭐 싸우고 싶다, 잔인하게 살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스스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길 스스로가 굉장히 갈망을 했어서 검투사라는 이미지를 제가 계속해서 내면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저의 추구미가 어떻게 내면화됐는지에 대한 타임라인을 설명드릴 텐데요. 제가 전적대를 다닐 때 심리학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상담심리학이라는 전공을 수강했었는데 그 상담심리학이라는 전공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상담 기법을 통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었는데 중간에 교수님이 한 번 되게 충격적인 말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직면할 수만 있다면 수많은 상담 기법들은 필요가 없다 라고 말을 하셨는데 이 말인 즉슨 내담자 스스로가 본인의 문제를 인지하고 꿰뚫어 본다면 사실 우리가 배우는 치료 방법들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이 직면이라는 워딩에 꽂혔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그럼 내가 무엇에 대해 직면을 해야 되지? 나도 뭔가를 직면하고 싶다. 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무엇을 직면해야 될까를 쭉 고민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제가 만나게 된 한 가지의 격언이 있는데 신화학자 조지 캠벨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당신이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동굴이 당신이 찾는 보물을 담고 있다.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지점을 타겟팅을 하면은 당신이 찾는 보물이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들은 이후로 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을 직면하려고 노력해봤고 제 20대 초반 이후의 삶은 늘 그렇게 두려움을 직면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좀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직면했던 5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 있고요. 낯선 환경에 던져지는 것이 있고 혼자가 되는 것이 있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있고 미루어 두었던 꿈을 꺼내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도 트라우마가 있었어서 물 굉장히 무서워하는 물공포증이 있었고 수영도 할 줄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20대 초반에 군대를 갈 때 생각해보다가 이왕 가는 거 뭔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해군에 가면 뭐 다이빙도 하고 수영도 알려주고 이제 맨날 배에서 생활하니까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해군에 지원해서 무사히 전역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낯선 환경에 던져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 오기 전까지는 늘 부산에서 살고 있었고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뭔가 서울에 오는 것에 대한 갈망이 알게 모르게 있었습니다.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저의 성장을 도모하고 싶은 욕구가 넘쳐났고 그래서 2학년 때 준비를 해서 상경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저를 아무도 모르는 저 혼자만 있는 곳에 멀리 떨어졌을 때 제가 그 환경에서 적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되게 즉흥적으로 유럽에 2주 동안 여행 갔었는데 그 여행 갈 때의 저의 목표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말 걸어보고 친구도 사귀어보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성공적으로 되게 많은 말도 걸어보고 친구들도 사귀어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웃기지만 2주라는 경험 자체가 이 경험을 이후로 나란 사람은 뭔가 전 세계 어디든 갖다 놔도 먹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그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남들 앞에서 발표하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극심한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다가 연합 동아리 중에 발표하는 동아리가 있어서 제가 3학년 1학기 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발표를 하면서 좀 발표에 대한 그런 울렁증도 극복이 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루어뒀던 꿈을 꺼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저의 고등학교 때 꿈이 사실 DJ였습니다. 저는 원래 EDM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DJ들 퍼포먼스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제가 뭐 음악을 배워온 적도 없고 관련 전공자도 아니고 이제 와서 배워서 뭐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배우는 거를 미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초에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미루다가 평생 한 번도 안 하겠다 싶어서 근데 쪽같이 한번 마음을 먹고 이제 학원에 등록해서 디제잉 기계를 다루는 방법도 배워보고 믹싱도 배워보고 좀 그런 관련 영상을 제 유튜브에 업로드 해보면서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가졌던 두려움을 극복했던 예시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거창한 도전을 해보자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거나 무서워하거나 하는 그런 대상들이 마냥 회피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정확히 그 지점을 직면해 본다면 무언가 보물이 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쩌면 여러분이 해서하는 그곳이 여러분의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라는 말을 전하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려주실 이영민 영사님이신데요.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의 주제는 추구미여서 저는 제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제가 꿈꾸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짱군의 가정에 빗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짱군의 가족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귀여워요. 뭐 다 화목해 보이고 귀여워 보이는데 저는 이 사진만 봤을 땐 그냥 평범한 우리네 가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요새 들더라고요. 저도 물론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평범한 게 가장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대학교 고학년이 되고 취업을 슬슬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이때 더욱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한 가정이 평범해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요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제 이상적인 가정이 짱군의 가정과 흡사한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직장에 출근하고 돈을 법니다. 제가 맡게 될 역할이 되겠죠. 그리고 어머니는 가정을 위해 충실히 아이들과 그리고 남편을 내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두 부모님 밑에서 가장 5살 닿을 수 있는 아들이 있고 가만히 있어도 귀여운 1살짜리 딸내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하지 못하더라도 이 가족들에게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받는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짱군의 가족이 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첫 번째, 제가 재민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부모님이 대단한 이유입니다. 한 명을 키우는데 3억에서 4억이 든다고 합니다. 2명이면 6억에서 8억입니다. 정말 거대한 돈이고
지금 수중에 100만 원 있을까 말까 한 저에게는 너무나도 거대한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강아지도 그냥 옛날처럼 음식물 쓰레기 주면서 먹이는 똥개가 아니라 가정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5천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10년을 산다는 가정하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짱구네 가정이 이상적인 이유는 그래도 밥벌이는 하는구나 어느 정도. 내 자식들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이유를 넣었고, 두 번째는 요새 서울 집값이 정말 어마무시하며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도쿄는, 그러니까 얘네 떡잎 마을은 실제로 제가 대충 AI한테 만들어달라고 해서 봤는데 가평쯤에 있습니다. 가평쯤에. 그 떡잎 상사가 강남이라는 기준 하에 가평쯤에 있습니다. 이게 도쿄가 우리나라의 서울보다 3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도에 집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에게 있어서는. 근데 짱구 아빠는 비록 대출이 32년이 남긴 했지만 수도에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식들에게 6억에서 8억의 그 큰 돈도 내고 대출금도 갚아나가는 정말 슈퍼 가장입니다. 이렇게 힘든 출퇴근길,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리가 꽤 됩니다. 이거를 매일 왕복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와이프가 따뜻한 목욕물을 받아주며 제 자식들과 이렇게 목욕을 하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 그리고 와이프도 이동안 제 육아 스트레스를 조금 쉴 수 있고, 그리고 시원한 그 병맥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런 삶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은 무엇인가요? 이따 회식 자리에서 한잔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